문재인 대표님을 포함한 당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또 젊은 후배와 함께 또 경쟁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까지 저를 축해주셨으니 저도 더 용기를 내서 일정한 정도 시점이 된다면 제가 그런 포부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오늘 첫 인터뷰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임금님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시대 교체를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죠. 세대 교체가 아니고 시대 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한 줄 읽고는 오탄한 줄 알았어요. 세대 교체를 시대 교체로 이분이 잘못 쓰셨구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예. 시대 교체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의 도전은, 제가 도전한다면, 예. 저의 도전은 정권 교체라거나 세대 교체라거나, 그 의미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이고 싶다 하는 저의 포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 낡은 20세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렇게 임금님 같은 정치, 20세기 낡은 정치입니까? 지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국가 운영 모델입니다. 관중심,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철학,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임금님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대적 과제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지난주에 공개됐다 해서 떠들썩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아직 뭐 아니라고 문화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것도 그 20세기 정치 하나라고 보세요? 지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일단 정치 부분에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검찰총장님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정권 분립과 의회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들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의회 리더십. 의회가 왜 대통령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이 조선 왕조 시대냐.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현안도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놓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북한과 내통했다. 이런 주장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그 정치 공방도 뭐 그런. 예, 낡은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당의 지도자들이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길 바랍니다.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했던 당시 참여정부의 내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그분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야당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통했다고 하는 단어는 전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적과 내통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극복하길 바라는 낡은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낡은 정치다. 지금 일종의 색깔론이 다시 불거진 거라고 보세요? 이 주말 사이 논란 보면서? 글쎄요. 국민들의 의식이 그것을 색깔론으로 해서 그렇게 혼란을 겪을 만큼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는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20세기 정치. 그럼 20세기 정치 극복하고 시대 교체를 하려면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 새 출발의 여정을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앞장서서 떠나는 어떤 선두 여행자가 필요할 텐데 그 선두 여행자가 기꺼이 되실 생각 준비되신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예. 열심히. 어떠한 사안이든 상대의 견해를 지금 새누리당이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지는 것처럼 상대의 견해를 또 상대의 태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두 같은 국민들이고 또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상대의 견해는 서로 다른 견해일 뿐이지 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낡은 정치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 앞장서서 떠나는 여행자가 되시겠느냐 좀 어려운 말로 돌려 말했는데요. 그냥 쉽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관훈 토론에서 대선 출마 결심 굳힌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심을 굳히셨군요. 예, 이미 제 마음의 결심은 굳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일정, 당내의 후보 경선 일정이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도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설마 어떤 불펜 투수, 대기 투수의 의미의 도전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의 도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와 세대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저는 도전하려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선두주자가 달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기하고 있는 대타로 들어갈 투수의 의미로 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야권의 지금 가장 강한 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 아닙니까? 저기 여론조사 해보면은 다른 주자들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내 다른 후보들보다 일찌감치 앞서 있었던 그 모습, 그 상황하고도 좀 비슷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그 전 대표님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속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예. 네. 그 문재인 대세론하고 맞서서 경쟁할 자신도 있으신 거예요? 우선 당내에서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은 더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정치는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희 도전이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경선 룰이 말입니다. 네. 만약 모바일 투표처럼 모바일 투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팬덤이라고 할까요? 든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아직 경선룰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당내 후보 경선이든 이제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든 결과적으로는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의 문제와 예. 누구의 미래 비전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향한 저의 소신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시사저널 조사에서 보니까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세대 인물 1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지난 주말에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죠. 기분 좋으시죠, 그건? 예,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널리 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1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속된 말로 안희정빠라고 할 만한 그런 든든한 팬덤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처럼 단단한 팬덤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언도 주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난 6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야당의 최고위원을 2년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부터 저의 도전이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네. 해서 늦진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도전에는 늦었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다. 1년이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지사직을 갖고 있는 분들, 시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 있게 대선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못하는 이유가 그 도민들, 시민들 때문이거든요. 뽑아준 분들. 충남 도민들은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부담들이 모든 단체장들한테 계시는데요. 예. 우선은 제가 자신 있게 우선 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예. 어떤 도정을 소홀함이 없이 다 챙기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정도 소홀함이 없이 챙기고 그러면서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세론과 경쟁할 자신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참 앞서가는 상태로 간다면 이 선거 구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기고 지고 이 문제는 그건 뭐 당원들 손에 달려있는 문제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공유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공감을 얻는다면 어떠한 대세이든 어떠한 가능성이든 다 열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의 문제다. 그것은 1년이란 시기면은 충분하고 또 누가 한참 앞서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님, 아까 그 시대교체라는 말을 들으시고 좀 추상적이다 느끼는 청취자들 계세요. 이걸 좀 구체적인 행위로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공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어떤 행위? 민주주의 지도자들, 즉 국가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조직과 회사와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상급자와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의 모든 모습들은 권위적이고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마지막 벽에 부딪히면은 발끈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위와 체면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20세기의 임금님 통치 시절에 굳혀진 사회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지도자들이 문제이고, 이 지도력의 가장 정점에는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느냐, 이 차이가 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제왕적 리더십, 제왕적 대통령제. 그럼 개헌도 당연히 동의하시겠군요.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단순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와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로 문제의식이 극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헌은 가장 핵심적 가치는 주권 재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국가 권력을 돌려줄 것이냐의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치 분권, 지방자치로의 개헌이 지금 시대에 논의돼야 될 개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뭐 많은 그 큰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을 테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